무언가를 수십 년 동안 해왔고 그게 본능적이고 일상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단순히 긴장을 푸는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자기 만족의 행위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당신의 웰빙에 도움이 되거나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은 잘 하지 않지만 예순이 넘은 남성들에게는 우리 몸, 욕망, 그리고 노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깊은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자위는 종종 무시되거나 사소하게 취급되며 심지어 금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 마음, 그리고 그것들이 나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남성이 나이를 먹으면서 겪는 감정적, 신경학적, 생리적 변화를 연구해온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습관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당신과 함께 발전합니다. 오늘은 60, 70, 심지어 80대까지 자위를 계속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단순한 쾌락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전립선 기능부터 호르몬 변화, 감정적 웰빙에서 신체 회복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위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질 때 쌓일 수 있는 조용한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하는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을 자기 관리의 한 형태로 바꿀 수 있다면 실제로 당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사실, 이러한 변화들을 겪어온 노인 환자들의 실제 이야기,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통찰을 들려드릴 거예요. 인생의 이 단계에서 여러분은 혼란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명확성을 누릴 자격이 있고 부정이 아닌 존엄성을, 금기가 아닌 진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개인적인 행동이 어떻게 건강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배우고 싶다면 아래에 하나라는 단어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에서 가치를 느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단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해온 일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마 예상치 못했던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변화에 의해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던 사람은 해롤드라는 74살 남자예요. 그는 항상 조용한 저녁 시간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밤 안락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그는 익숙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감각이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았고 만족감도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해롤드는 이게 단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남성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예전과 같지 않게 변합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하죠. 신경의 민감도에서 호르몬 균형까지 모든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테스토스테론은 성욕과 성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는 호르몬입니다. 100이 넘으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남성이 이른에 이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젊었을 때의 거의 절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변화는 당신의 욕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에 대한 몸의 반응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위 행위도 포함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호르몬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신경계, 즉 몸에서 뇌로 쾌감을 전달하는 신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응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기능에 중요한 혈류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심장병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성적 경험을 둔탁하게 만들거나 지연되게 하거나 심지어 낯설게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느껴질 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언가가 고장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규칙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약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해롤드처럼 많은 나이 든 남성들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에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무언가 잘못된 것인지 궁금해하지만 사실 그들의 몸은 단순히 새로운 리듬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을 실패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것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즐거움을 찾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번 세그먼트에서는 노화 과정이 성적 감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신경과 혈관 변화에 대한 과학을 살펴보고 해롤드와 같은 남성들이 자기 쾌감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제고하고 있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성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몸이 느끼는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화가 당신의 쾌감과의 연결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것을 위한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 있는 곳을 존중하는 언어, 이전의 당신이 아닌. 만약 당신이 수년간 혼자 간직해온 그 사적인 습관이 단순히 육체적 해방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당신이 깨닫지 못한 더 많은 것을 도와주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롤드에게는 이 사실을 알아내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변화하는 감각을 받아들인 후 그는 더 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항상 쾌감을 위해 해왔던 이 간단한 행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는 부드러운 해방이 그를 더 깊이 잠들게 도와주었던 밤들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자기 쾌감 후 기분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맑아졌던 아침들을 떠올렸습니다. 해롤드와 많은 나이든 성인들에게 마음을 다해 행해진 자위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신체적, 정서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긴장을 푸는 방법 이상입니다. 사실 그것은
자기 돌봄의 한 형태로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이 더 잘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첫째, 자위는 골반 지역의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이 부위는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생기기 쉬운 곳이에요. 이 혈액 순환은 조직의 탄력성과 신경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위를 포함한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발기 기능을 유지하고 생식 조직의 위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발기부전이나 선교 감소를 겪는 이 시기에 이 간단한 행위는 몸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 몸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혜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르가즘으로 인해 방출되는 호르몬은 강력합니다.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면 몸은 엔돌핀과 옥시토신 같은 자연 화학 물질을 방출하는데 이들은 불안, 우울증, 만성 스트레스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종종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외로움, 슬픔 또는 인생의 변화가 가져오는 도전들 때문이죠. 해롤드에게는 그 몇 분간의 신체적 연결이 단순한 쾌락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마치 리셋 버튼과 같았어요. 때때로 점점 더 예측할 수 없게 느껴지는 몸에서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기다려보세요. 더 있습니다. 자위는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사정은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고 염증을 줄여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이 기적의 치료법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조각이죠.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기 재연결이죠. 우리의 몸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와의 관계도 변합니다. 자위는 단순한 신체적 해방이 아니라 친밀함에 진화하는 본성을 듣고 탐구하며 존중하는 방법이 됩니다. 해롤드에게는 그가 여전히 감각적인 존재이며 여전히 돌봄과 호기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나이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60대, 70대 혹은 그 이상이라면 이 간단한 행동을 젊은 남자들만의 세계에 속한 것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나이를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번영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자위의 생리적 및 정서적 이점에 대한 최신 연구를 할 것이며 해롤드처럼 나이든 남성들이 이 행위를 단순히 노화에 대처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번창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해롤드의 여정은 균형과 명료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그는 예상치 못한 우회를 겪었습니다. 쾌락과 그 이점을 재발견한 후 해롤드는 자위를 더 자주 하게 되었고 때로는 매일, 때로는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울 때의 위안이 되었고 불면의 밤에는 수면 보조제가 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고조될 때의 대처 기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미묘한 경고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롤드는 자위를 한 직후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더 피곤함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낮아졌고 사회 활동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주간 자녀들과의 통화에서도 감정적으로 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한때 자위에서 느꼈던 만족감이 사라지고 같은 쾌감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때 그를 영양 공급하던 것이 이제는 조용히 그를 고갈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은 해롤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남성들이 빠지는 패턴입니다. 자위가 과도해지고 불편한 감정을 피하거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때 다양한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과도한 자극은 신경 말단을 둔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감각 저하와 심지어 발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신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위가 기본적인 대처 메커니즘이 될 경우 골반 피로, 근육 긴장, 수면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밤에 강박적으로 행해질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부담이 더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위가 다른 사람이나 자신과의 진정한 연결을 대체하게 되면 고립감, 불안감, 심지어 수치심을 강화할 수 있어요. 즉각적인 만족에 의존하는 뇌의 보상 시스템이 스스로 재구성되기 시작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파트너와의 깊고 의미 있는 친밀감이나 일상적인 순간에서조차 더 깊은 경험을 느끼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해롤드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위안의 관계가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때 위안의 원천이었던 것이 이제는 감정적인 지주가 되어버린 거죠. 그 행동 외에 다른 곳에서의 충족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죄책감이 아니라 인식이에요. 건강한 자기 위안과 강박적인 행동 사이의 경계는 항상 명확하지 않으며 사람마다 다르답니다. 진짜 질문은 얼마나 하는 것이 너무 많은가가 아니라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가예요. 연결을 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위안이나 현재의 순간을 느끼고 싶나요? 아니면 피하거나 무감각해지기 위해 혹은 단순히 습관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섹션에서는 과용의 신경과학, 나이가 들면서 도파민 보상 루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균형이 깨질 때 신호를 보내는 감정 패턴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거예요. 해롤드가 이러한 변화를 깨닫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즐거움을 되찾기 위해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어떻게 이루었는지도 탐구할 거예요. 목표는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연결하고 균형을 맞추고 즐거움을 더 풍요롭고 충만한 삶의 일부로 되찾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해롤드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 위안의 습관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식했을 때 그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으로 곧바로 뛰어들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간단하지만 깊은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그의 나침반이 되어 더 균형 잡히고 마음을 챙기는 방식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그를 안내했습니다. 해롤드에게는 어떤 날에는 답이 휴식이었고 다른 날에는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자신과의 친밀함이었지만 강제가 아닌 호기심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해롤드는 즐거움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빠져들었던 기계적이고 일상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그것을 그의 하루에서 더 의미 있는 부분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위에 대한 보편적인 올바른 빈도나 공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 마음, 그리고 관계에서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즐거움은 에너지를 보충해야지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즐거움은 연결을 만들어야지 고립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즐거움은 당신의 전반적인 활력을 증진시켜야지 그것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해롤드는 균형을 되찾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작고 의도적인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완전히 휴식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을 선택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며 깊게 숨을 쉬고 즐거움이 서서히 펼쳐지도록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행위를 늦은 밤 스크롤링 같은 산만함과 결합하거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 위안을 돌보는 의식으로 여기고 단순히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롤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실 너머의 삶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아침 걷기 모임에 참여하고 지역 노인센터에서 미술 수업에 등록했으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또래 남성과 솔직하게 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해롤드는 강력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쁨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제는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을 반성할 시간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자기 기쁨에 대한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도구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각을 깊게 해주는 호흡법 같은 기법, 비성적인 터치의 가치, 그리고 기쁨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균형 잡혀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결국 기쁨을 쫓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몸과 교감할 때
노화 과정은 상실이 아니라 재발견에 관한 것이 됩니다. 해롤드에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법이나 요령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 더 심오한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용서. 그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년 동안 혼란, 침묵, 수치, 그리고 사회의 판단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화가 그의 가치를 빼앗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다르게 관계를 맺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해롤드는 정말 강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자신과의 관계는 그의 몸이 변화하듯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이 많은 남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습관과 치유의 교차로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는 나이 많은 성인이 호기심이나 존엄성을 가지고 자신의 성을 탐구할 수 있는 허락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대신 사회는 종종 침묵이나 농담을 제공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느끼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 마세요. 하지만 현실은 당신의 몸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필요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기쁨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하롤드에게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이 드는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인과 자신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위는 어떤 습관처럼 존재의 문이 될 수도 있고 회피의 우회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직함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줄 것과 같은 배려와 존중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자기 수용과 부드러운 자기 돌봄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파트너, 의사 또는 커뮤니티와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신뢰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지만 강력한 실천 방법과 그것이 왜 나이 드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불안하거나 부끄럽거나 심지어 단순히 궁금하다면 이 말을 분명히 듣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즐거움, 건강, 온전함은 여전히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존엄성과 자기 연민, 그리고 솔직함으로 나이 드는 여정을 받아들이라는 초대입니다. 하롤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위의 여정은 부끄러움이나 혼란이 아니라 변화, 인식, 그리고 재연결의 여정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남성들이 조용히 품고 있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60대, 70대 혹은 그 이상에서 자위할 때 당신의 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제 이 여정을 함께 한 후에 우리는 우리의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몸이 변한다는 것을 배웠지만 그 변화가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쾌락에 접근하는 방식, 경험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 챙김, 자위가 전립선 건강, 감정적 균형, 혈액순환, 수면, 그리고 심지어 자존감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도함의 반대편도 탐구했습니다. 회피나 습관에 의해 유도된 과도함은 에너지를 회복하기보다는 소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 쾌락과 과용 사이의 경계는 각 개인마다 다르며 그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해롤드의 호기심에서 과용,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도로 가는 여정을 따라가며 잘 나이 드는 비결은 쾌락을 피하거나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필요, 경계, 그리고 기쁨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자신의 리듬을 찾고 수치심을 호기심으로 바꾸며 쾌락을 노화의 적이 아닌 동반자로 바라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노화는 활력의 끝이 아니라 단지 그것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연결, 성취, 그리고 재생에 대한 능력은 여전히 매우 살아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초대합니다. 오늘 나는 내 몸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나요? 친절함, 호기심, 그리고 존재감으로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잠시 점검하고 거기서 시작해 보세요. 왜냐하면 더 깊은 필요에 귀 기울일 때 여러분의 습관은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쾌락, 그리고 자기 연민을 향한 여정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되는 과정입니다. 가기 전에 오늘의 에피소드가 여러분을 보거나 지지받는 느낌을 주었다면 아래의 존재감이라는 단어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이 길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대화에서 가치를 느꼈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찾을 수 있도록 이 에피소드를 좋아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60 이후의 건강에 대한 더 솔직하고 인간적이며 치유적인 논의를 원하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에피소드를 들어야 할 친구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고장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연민과 용기로 자신을 계속 챙겨주세요. 당신은 그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